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행사 주최하게 될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용기 내어 나온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분들께 큰 응원과 환호를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생각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와 관련된 의견 혹은 자료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많은 경우 욕설과 비난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통해 입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대자보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한 사고에 의해 무단으로 제거되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면 탄핵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민주당의 카톡 교양처럼 일반 시민들과 학우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탄핵을 찬성하면 내란 동정범이란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선언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개헌 이후의 소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여 사회문제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4일 개헌이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었지만 배경을 공부하고 나니 왜 대통령님이 일반적 방법이 아닌 개헌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주인이 되어 나라의 본탱이 되고 싶으니 지금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탄핵 찬성 시국선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묵묵히 바라보거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을 준비하고 있으니 공부에 집중하고 제 시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일부분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벽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라의 위급한 형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니 모두가 이를 각성하여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할 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씨앗을 뿌린다면 조만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구절을 읽으며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자유를 위해 맞서 살아야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만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계속되는 탄핵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잦은 나라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건강한 리더십을 잃은 나라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번지게 되어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끝맺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권력이 필요했고 결국 프랑스는 독재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도중 탄핵 시도가 29건이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등 다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고 감사 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 역사상 최초입니다.
국민 청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탄핵반대 실국선언 이후에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50%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궁극의 결단을 하신 대통령의 헌신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기탄핵을 외치면 각하 하나 3번, 자유민주를 외치면 수호 하나 3번 외쳐주세요. 사기탄핵! 자유민주! 수호!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며 국민이 청취한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내란입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이 되었음에도 영장 기각된 적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공수처 해지하라! 서울지법으로 사건 이첩시 청구 이력파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은닉하려고 한 공수처 해지하라! 불법 수사를 넘어 사법 쿠데타를 잘 행한 오동훈과 공수처를 강력 규탄합니다! 제가 공수처가 선청하면 여러분께서 내란죄가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4차례 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울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공수처가 왜 서울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에는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오동훈 공수처장과 같은 계보의 판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지 않고 명백히 적시된 헌법 조항까지 입맛대로 바꿔 해석하여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판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국가의 명예를 훼손시켜 국제 망신시킨 공수처는 해산하라! 다음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좌파 사법태리 정점 헌법재판소를 규탄합니다. 국가 최고 법률기관으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좌파 이념에 편향되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우리법 연구회는 이른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좌파 사법부의 정치 평사들의 사조직입니다. 화이팅! 야, 이 빨갱이야! 아가리 닥쳐! 빨갱이가 아가리 닥쳐! 그만! 제발 화이팅! 이에 해당하는 유형배, 이미선, 정계선,
있다면 과연 이들이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방단 사태로 정치 편향성뿐만 아니라 도덕 양심성의 문제까지 불거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과거 자신의 SNS 계정에 노골적으로 좌편향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게시했다가 비판 여론이 활성되자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또한 문형배가 가입한 고교 동문 카페에는 수년간 수천 건의 음란물들이 공유 및 게시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카페에 문형배는 300회 이상 방문하고 활동을 하면서도 음란물 율동을 방관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성도 도덕성도 상실한 자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형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TF가 써준 대본대로 할 뿐이라고 명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뜻입니까? 각본을 쓰고 주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냐? 헌재 TF 내 중국인 출신 논란 대상인 오황, 성황, 이진 판사 당당하면 국정을 밝혀라!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주식 거래인지 헷갈리는 이 비서는 판사 재직 당시 본인이 주식 보유한 회사와 연관된 사건을 맡아 이에 충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처분 약속을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다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가져야 할 고도의 윤리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계산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애당초 1차 변론 기일 전 정계산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 연구의 3인 외에도 사상에 의심이 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휴전 국가에서 북한이 주적임을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이상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사인은 이틀 일하고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도 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좌파 판사 사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즉각 회피하십시오. 선출선대 원리를 무시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후보 임명권을 우선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마은혁은 사회주의 흉내 조직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 출신이자 공수처 판사소송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지법 부장판사이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헌재는 대놓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렸고 특정 당의 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선택적 심리와 선고 일정을 번복하며 주민채택 번복을 20년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근간을 흔드는 좌파 사법회를 즉각 해체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다음으로 김수아 거세 연설이 있겠습니다. 연설 하나 더 나왔다. 화이팅! 멋있다! 일좀 비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기아파 이사학번 조은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검증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1,100억 삭감, 원자로 개발 사고 330억 삭감, 원전 수출 보장 250억 삭감. 이 모든 비용은 우리나라 생존과 연결된 예산입니다. 민주당이 이 모든 것을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청년이 경원지원 1,600억 삭감, 청년 비트적 지역지원 7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청년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무엇보다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빵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국정을 마비시킨 이런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과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를 없앤 국회의원 자신들의 연봉은 60%나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책임질 청년들을 죽이지만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년 7개월 동안 무려 누적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검정사상 16건의 탄핵 심판 중 13건의 탄핵이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2년 전에는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라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되어야 사람입니까? 민주당. 윤석열을 장악해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수한 탄핵안을 발의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위헌정당이 아닙니까? 발전과 청년 성장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 검찰, 감사원, 검찰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을 당장 위헌정당으로서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의 칼날을 국민을 위협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겉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책임질 청년들을 무시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민주당의 반응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들 몰래 반국가적 행위를 차행해온 민주당의 실체를 똑바로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하는 말들에 그대로 휩쓸리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직접 찾아보고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하면 규탄한다 해주십시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잘한다.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게 직접 정보 지령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헌재가 강조하는 공적인 문서로 상대방이 부동의할 길이 없어 증거로 채택된 자료들입니다. 김정은은 이들에게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정복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국가 기밀을 수집하여 넘기게 하였으며 반보수, 반미 투쟁을 조종하고 신동 여론전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간첩들에게 내린 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아차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 기관들과 화성 지역의 부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방 체계 자료를 압수하고 청와대, 검찰, 통일부 등의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인맥관계를 짙어야 하라. 둘째, 여성 노조단체들을 내세워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여성들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방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셋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반일 민심을 뭉치려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신주집회를 객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라. 여러분, 북한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령들을 간첩들에게 내려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 기밀을 빼앗아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신경제부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에 간첩죄로 기소하였으나 이미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다시 구속하여 사형시켰습니다. 심지어 2015년 1월 북한 노동당 광고회의에서는 김정은이 남북한 항공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확정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갖추는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정적 시기에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할 단결된 조직이라면서 말입니다. 그 회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보면 북한의 계획은 성공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북한 진영 속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이 속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모든 게 짜고치는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상식이라고 생각해왔던 세월호, 이태원 추모, 남녀 갈등, 후쿠시마 원전 등의 비판은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또한 간부들이 작년 국정원 해외 분리기원들과 정보사의 코미디의 시상공부가 부천에게 넘겨져 많은 직원들이 죽어 정보망이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로 공소된 정보사 공무원은 최근 공익지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역시 간첩 조행입니다. 민주당 또한 광고들이 북한 간첩이라고 확인된 문건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자료들이 2차 변론에서 발표된 하루 뒤에도 이재명은 민노총을 찾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본인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지방선거를 위반한 국회의원 23명 중 19명이 민주당입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들어온 방어 예산 1억 중 99억 9,400만 원을 걷어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들의 처벌을 막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막 흔드는 것은 내란 아닙니까? 북한 문제를 일으킨 민주당이 내란이다! 그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국민을 저버리는 세력들입니다. 국민의힘 친중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들과 맞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들어 있는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안전하게
시간을 강화되어 전부 또는 원내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가 강제 해산되거나 국회의 개헌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실제로 언론이 통제를 받았다거나 단전 단수가 명령된 적도 실탄이 지급된 적도 체포 지시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미 현직 대통령은 최고 권위자이기에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내란죄를 범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하고 지칭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을 내란 동조범이라고 선동하고 겁을 주어 탄핵 반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두 번째, 불법 탄핵을 중단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단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 야당 중심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의원 체포 명령이 있었다. 여러 가지 낭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증인들과 증거와 녹취록들을 통해 많은 주장들이 근거 없는 낭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실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원수를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이용하여 탄핵이라는 결과를 유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을 비판한다!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죄가 국회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공판과정에서 철회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있는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명분이 없는 사기 탄핵 심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사유가 일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재의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한 헌법재판소조차도 이를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정당한 절차와 법질서를 위반하는 편향된 사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이 모든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며 모든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학부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원이 사라져! 안녕하십니까? 한국학파 박사과 정쟁 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유한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주권 침탈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과학기술, 법률, 경제, 여론, 심리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주권 침탈 행태에 분노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대해 하이브리드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료, 경제, 학계의 사람들을 매수하여 중국에 대한 보도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보도를 하도록 확산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을 장악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이고 체제 전복적 방법으로 호의적 인사들에게까지 접근하여 철권 통치를 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중국 공산당의 연계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관계를 끊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자유를 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은 물러가라!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절벽 끝에 와 있습니다. 일산업을 개발한 대한민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중국에 유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해외 기술 유출 피해만 25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이 나오는 나라입니까? 조선업도, 원전도, 배터리도, 철강도 다 중국에 따라잡힌 마당에 이런 핵심 기술까지 유출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을 흔드는 중국 정부의 공격은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블랙교원 명단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민주당의 간첩법 제정 반대로 이를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의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국민을 둘러 나누게 하였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물론이고 중국의 IT 기업자 위치를 검열하는 기업인 텐센트는 JTBC에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텐센트가 대한민국의 언론사에 투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의 입맛대로 놀아나야 하는 꼭두각시의 언론이 되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는 중국 정부는 물러가라! 여러분,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적에게 고맙다고 쎄쎄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은 결국 침략한 나라를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잡아먹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이제 과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에게 당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십시오. 우리와 불법에 대항하십시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경제성장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국권 회복을 위해 맞서 싸웠던 이와 학당 학생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세 상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준비